안녕하세요. 믿음생명의 이기영 세무사입니다. 이제 24년 2기 부가세 신고 기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부가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일반적인 부가세는 아니고요. 조금 특이한 부가세인 과세와 면세를 함께 공급하는 겸용사업자의 부가세 신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과세사업자는 당연히 부가세를 내고 면세사업자는 당연히 부가세를 내지 않죠. 그런데 겸용사업자인 경우는 이 과세와 면세를 동시에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과세분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내고 또 면세분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내지 않고, 매입 역시 과세분에 대한 매입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고 면세분에 대한 매입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유통이나 보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한 현 시대에서는 특히 도소매 업종 같은 경우는 과세물품과 면세물품을 함께 다루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또 그럴 추세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겸용사업자의 이런 부가세 신고 방식과 약간의 상식은 이제 필수적인 요소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겸용사업자에 대한 부가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매출입니다. 매출은 당연히 과세와 면세를 잘 따져야 되는데요. 계산서로 발급된 것들은 이제 알아서 자동으로 입력이 되지만 카드나 현금 영수증 같은 매출 같은 경우는 과세와 면세를 나눠줘야 됩니다. 이제 해당 물품의 리스트를 그냥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정산서 같이 과세 얼마, 면세 얼마로 딱딱 써져 있는 원페이퍼로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받은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과세와 면세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한 번 더 검토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에서도 과세와 면세를 잘 나눠주시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대부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나눈 것을 그냥 그대로 반영을 해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만약에 과세와 면세를 잘못 나눴을 경우에는 이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무사 사무실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주는 것이 좀 더 정확하고요. 또 계산서 발행건에 대해서는 품목이 써져 있기 때문에 좀 더 간편하게 그 품목에 대해서 과세 면세를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매입으로 가겠습니다. 매입의 경우도 매출과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과세와 면세를 그냥 나누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고 해서 과세로 매입세 공제를 받으시면 안 되고 면세 계산서를 받으셨다고 해서 무조건 면세로 처리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매입 같은 경우는 어떤 용도로 쓰였냐에 따라서 아무리 세금 계산서를 받았어도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면세 계산서를 받았어도 의제 매입세액 공제처럼 부가세가 공제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겸용사업자의 매입을 나누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판서를 지금부터 조금 할 테니까요. 집중하고 좀 봐주십시오. 부가세의 경우 매출은 아주 간단하게 과세면 세금 계산서, 세금이 있고 면세면 세금이 없다. 이렇게 딱 처리를 했잖아요. 다만 이 면세 물품, 이 품목이 정확히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지는 게 포인트라면 이제 매입의 경우는요. 매입도 부가세가 붙은, 부가세가 있는 매입이 있고 부가세가 없는 매입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매출 같은 경우는 그냥 이대로 나눴잖아요. 근데 부가세 매입은 이렇게 나누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같지 않아요, 둘은. 왜냐하면은 이 매입은 매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부가세가 있는 매입입니다. 근데 얘를 면세 매출에 쓰여요. 얘를 면세 매출에 쓰게 되면 얘는 부가세 공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부가세가 없는 매입입니다. 만약에 과세 매출에 쓸 수가 있어요. 물론 업종의 제한이 좀 있긴 하지만 이 부가세가 없는 면세 매입을 했을 때 이 면세 매입을 과세 매출로 쓰면 얘는 부가세 공제를 또 해줍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매입은 매출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부가세 매출은 내가 과세냐 면세냐를 따져서 그냥 과세면 세금이 붙는 거고 면세면 세금 안 붙는 걸로 그냥 딱 이렇게 하면 되지만 매입은 내가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고 무조건 다 공제를 하고
내가 세금계산서가 아닌 면세계산서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공제를 안 받는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부가세가 있는 매입이더라도 면세 매출을 사용을 하셨으면 얘는 부가세 공제 못 받는 겁니다. 부가세가 없는 매입이더라도 만약에 부가세가 있는 매출, 그러니까 과세 매출을 사용을 하면 얘는 부가세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매입을 이제 나누는 순서를 아까 전에는 이제 매출에 따라서 나눈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또 이 매입을 나누는 순서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아까 설명드린 대로 과세 또는 면세에 직접적으로, 네, 포인트는 직접적입니다. 직접적으로 사용한 시 그 매출대로 부가세 공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면세 물품으로 고등어를 한 마리 샀어요. 면세로 고등어를 한 마리 샀는데 이 고등어를 내가 뭐 찌고 뭐 조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밀키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고등어를 사올 때는 매입세금 계산서를 받지 않고 그냥 면세 계산서를 받겠죠. 근데 내가 밀키트를 만들어서 파는 순간 얘는 과세죠. 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면세 계산서를 받았지만 과세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얘는 부가세를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의제 매입세 공제처럼. 네, 반대로 네, 내가 세금이 있는 물건을 샀어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출판사를 예로 들게요. 네, 출판사에서 디자인 업체랑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책 디자인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좀 만들어줘라 해요. 근데 디자인 용역은 당연히 과세거든요. 그러면은 출판사에서는 그 디자인 용역을 받고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받을 거예요. 그 책을 출판하는 그 책이 면세란 말이죠. 그러면 얘는 이 디자인 용역에 대한 세금 계산서에 대한 부가세는 공제를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불공 처리를 하시는 겁니다. 네, 바로 직접적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과세로 썼는지 면세로 썼는지 이 구분이 확실한 것들은 그대로 따라가는 얘기입니다. 예, 이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입니다. 네, 만약에 사용이 직접적인 거를 모르던가 또는 공통으로 사용했을 경우입니다. 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겸용사업자인데 뭐 과세도 팔고 면세도 판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비입니다. 아니면은 뭐 전력비요.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어쨌든 세금계산서를 받았죠. 얘를 또 과세에 썼는지 매출로 썼는지 직접적인 비용은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간접비예요. 간접비. 네, 간접비고 또 하나는 예, 과세랑 면세랑 같이 썼겠죠. 네, 안 분할할 수 없다는 거 같이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공통으로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이 매입세액은 어떻게 하냐? 그냥 그 매입의 특성대로 그냥 과세 면세를 나눕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과세세금 계산서를 받았으면은 뭐 매출을 그냥 따지지 말고 이 간접비는 그러면은 과세 이거는 그럼 공제. 네, 면세 계산서를 받았으면은 매출 따지지 말고 그냥 면세니까 부가세 없이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반 과세자가 하는 거랑 똑같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분류를 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면세는 이제 빠지는 거예요. 얘는 그죠? 얘는 이제 나가립니다. 면세는 나가요. 우리가 이제 이 과세만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이 과세를 어떻게 하냐면 안분을 합니다. 안분에 대한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적도 있을 수 있고요. 보통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별로 매출액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매출액 기준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근데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을 하는 거예요. 이 과세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과세로 뭐 카드, 뭐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다 해서 간접비로 된 과세 금액이 만약에 우리가 10,000원이라고 봅시다. 이 10,000원이에요. 10,000원인데 내가 매출이 과세는 30,000원이고 네, 면세는 20,000원이야. 네, 말 그대로 5분의 3을 공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6,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6,000원은 공제를 하는 겁니다. 우선 제가 큰 틀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설명을 또 드릴게요. 네, 공통으로 매입한 거 안분입니다. 네, 아까 얘기했듯이 네, 첫 번째로
직접은 그대로 부가세 공제 여부 결정하시면 되고, 두 번째, 간접은 과세 매입은 과세 처리하고, 면세 매입은 면세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 평소에 하듯이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얘는 내보내는 거예요. 이제 공제에서 끝나는 애니까 얘는. 그럼 우리는 여기죠. 얘를 이제 데리고 와요. 얘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매출액 비율로 안분을 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우리가 이 과세 매입이 10,000원이고, 과세 매출이 30,000원, 그리고 면세 매출이 20,000원이라고 했잖아요. 50,000원이 되겠죠? 두 개 합치면은. 위에다가 뭘 쓰냐면요, 면세 비율 쓰는 거예요. 과세 비율을 쓰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20,000원이겠죠? 그러니까 공제받지 못할 면세는 4,000원이 되는 겁니다. 아까는 제가 과세 비율로 했을 때 6,000원이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면세 비율을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부가세를 신고할 때요, 이 부가세 플로우가 있어요. 처음에 매출, 그 다음에 매입이 이렇게 있어요. 매입이 있으면은 세금계산서 매입, 뭐 현금영수증 매입, 뭐 신용카드 매입 이렇게 있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만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 다 합쳐서 직접 매입세금 플러스 10,000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차감해주는 식입니다. 이 부가세 신고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4,000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총 납부세액이 나오는 거예요. 뭐 물론 뭐 세액공제라든가 감면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거는 생략을 할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인 매입 안분을 해서 이 나머지의 납부세, 그러니까 이 금액에서 이 금액을 뺀 금액을 여기다 쓰는 겁니다. 이게 부가세 신고서의 플로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두 번째 간접비의 경우는 매출 비율로 안분을 하되 면세 비율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여기다 입력을 하는 겁니다. 네, 이제는 조금 한 단계 심화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희 그 유튜브 제목이 세무사가 말하는 세금, 경영, 경제 이야기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단순한 세금적인 이야기보다는 조금 더 심화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재무 플로우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좀 같이 얻어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조금 심화적인 이야기까지 네,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아까 전에 공통매입이랑 뭐 얘기를 했잖아요. 뭐 매입에는 공통도 있고 직접도 있고. 네, 이거 회계를 좀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게 원가 회계랑 또 비슷합니다. 내가 만들고자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네,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요. 이 A는 과세야. 네, 이 B는 면세야. 이 C도 과세예요. 원가를 구성하잖아요.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죠? 네. 그러면은 이 원가에서 재료비가 들어갈 거고, 그리고 경비가 들어갈 거고, 그리고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보통 세 개를 크게 나눠요. 그죠? 그러면은 이 원가의 경우는요, 이거는 무조건 직접비예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속한 애들을 나눠야 돼요. 이 전체로 봤을 때 뭐 그냥 3대 2대 5다. 그러면은 여기에 3을 넣고 원가, 여기에 2를 넣고 원가, 여기에 5를 넣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 똑같죠? 우리가 그랬잖아요. 매입은 만약에 과세 사업에 사용할 게 확실하면 공제를 시켜주는 거고, 면세 사업에 사용할 게 확실하면 불공제를 시켜주고, 그렇게 하자고 했잖아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직접비기 때문에 이 A라는 물건에는 3을 분배하고, B라는 거에는 2를 분배하고, C라는 거에는 5를 분배를 하는 겁니다. 이 원가나 이 직접비만 있을까요? 당연히 아까 공통매입세 완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간접비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제 간접비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간접비가 있습니다. 네, 이 간접비는 두 개가 있어요. 고정비랑 변동비가 있어요. 우선 이 고정비는 뭐냐면요, 내가 매출이나 이런 것들에 상관이 없이 그냥 매달 거의 일정하게 나가는 비용이에요. 예를 들면 임차료 같은 거 있겠죠?
물론 뭐 어떤 백화점 같은 경우는 매출 대비 임차료를 내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임차료는 변동비에 해당이 되겠지만 일반적인 임차료는 우리는 그냥 고정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여기다 쓸게요. 그리고 또 직원 급여도 있겠죠? 물론 이 직원은 이 원가에 들어가지 않는 직원이에요. 네, 인건비, 이 인건비에 들어가지 않는 직원. 요런 것들이 있겠고, 변동비는 뭐가 있냐? 간접비인데 변동비는 뭐가 있냐면은 광고 선전비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그 A와 B와 C의 물건을 동시에 광고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또 변동이 가능해. 네, 말 그대로 얘가 매일 원가를 구성하진 않잖아요. 얘는 판관비잖아요. 얘네들은 다. 그죠? 판매가액이잖아요. 근데 변동이 된단 말이죠. 광고 선전비.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만약에 직원이긴 한데 영업부서 직원인 거야. 그리고 인센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매출이 늘어나면 거기에 몇 프로를 너에게 인센을 주겠다. 뭐 이런 것들이 변동비란 말이죠. 그죠? 제가 이 얘기를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크게 나누는 겁니다. 우리는 비용을 직접비, 간접비고 그 간접비 안에는 고정비가 있고 변동비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매출이 있어요. 매출이 있는데 이 매출에 따라 예상이 가능한 비용이 있고 예상이 불가능한 비용이 있겠죠. 예상이 가능한 비용은 말 그대로 간접비에 다 들어가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이 고정비와 변동비 이런 것들은 이제 매출에 대해서 가능해 한 겁니다. 그리고 예상이 불가능한 비용은 말 그대로 평소에 없는 비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갑자기 튀어나오는 비용들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도 일반적인 평균을 내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재무 플로우를 짜는 거죠. 아까 전까지 쭉 했던 내용을 판서를 해봤고요.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예상 가능한 비용입니다. 예, 매출을 봤을 때 예상 가능한 비용이에요. 근데 매출원가. 당연히 매출에 비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얼마의 마진을 딱 정해놓고 그런 예상 평균액을 구한다면 얘는 예측이 가능한 비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10배. 매출이 만약에 1,000원이면 매출원가는 100원이야. 그러니까 나는 100원짜리를 1,000원에 팔겠어. 이런 식으로 여기에 대한 비율을 정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여기에 있는 비율을 정하면 이제 여기부터는 쉽습니다. 네, 뭐 10배 아니면 뭐 5배, 뭐 2배 이렇게 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매출 총 이익이 나올 거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공통 매입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 공통 매입에서 보면은 이 고정비는 픽스 금액이잖아요. 그죠? 이게 내가 매출이 떨어진다고 줄고 매출이 늘어난다고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주 조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냥 고정비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가 그냥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경우 사무실에 전기세나 도시가스세, 뭐 수도세 그리고 말 그대로 제가 아까 알린 임차료 이 고정비가 가능한 거란 말이죠. 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이자 비용 같은 경우 그러니까 사업과 관련된 이자 비용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안에 들어가는 게 더 맞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손익계산서상 여기에다가 보통 두는 게 관행이죠. 네, 영업의 비용으로. 사실 내가 대출을 사업을 위해서 쓴 대출에 대한 이자라면 저희는 손익계산서는 비록 밑으로 빠지지만 저희는 이 개념을 위로 올려야 합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럼 얘는 이제 픽스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예측 가능하고 이 변동비도 어떤 기준점이 있을 거예요. 뭐 광고비를 뭐 얼마짜리 상품이니까 얼마만큼 하겠다라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인센티브 이것도 어느 정도 하겠다 이런 기준점에서 비례 그러니까 이것도 또 어떤 비율을 정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나면 영업이익이 나오시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면 저는 번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나요? 부터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이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저희 되게 손해예요.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진짜 보면 손실인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의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플로어를 계산을 안 하고 그냥 파시는 거예요. 예. 어떤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 없이. 그러면 회사가 잘 굴러갈까요?
당연히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겸용사업자의 부가세 문제부터 그것과 조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사업을 했을 때의 비용,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직접비, 간접비, 그리고 그 간접비 중에서도 고정비, 변동비, 그리고 예측이 가능한 비용, 예측이 불가능한 비용.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까지 제가 지금 총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겸용사업자의 부가세, 매출, 그리고 매입을 어떻게 나누는지, 그리고 그거와 연결을 지어서 상품을 만들 때 직접비와 간접비, 그리고 간접비에서 고정비와 변동비, 이런 것들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냐면요, 우리가 부가세, 과세면세와 안분을 할 때요, 이런 이론이 있으면 얘는 공통이구나, 얘는 직접비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쉬워집니다. 그러면은 하나하나 일일이 물어줄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냥 내가 보고 얘는 공통이네, 얘는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거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이론을 조금은 이해를 하셔야지 이런 판단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도 좀 설명을 드렸어요. 약간 원가 회계와 비슷하지만 원가 회계인 듯 아닌 듯 통으로 된 재무 회계를 설명드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오늘 좀 길게 설명드렸네요. 첫 번째, 매출은 말 그대로 과세 매출이면 부가세 내고 면세 매출이면 부가세 안 낸다. 두 번째, 과세나 면세에 직접적으로 사용이 되는 게 바로 나타나는 거면 매출에 따라서 부가세를 공제하거나 불공제한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판단이 안 되는 간접비는 합리적인 안분을 통해서 공통매입세 안분으로 안분을 한다. 그리고 이 공통매입세 안분을 위해서는 첫 번째, 그 공통매입세액들은 그냥 일반 과세사업자처럼 그냥 과세 면세를 처음에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면세는 빠진 상태에서 과세의 그 부가세만 가지고 해서 불공제되는 면세 금액을 빼버리는 거예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매출에서 그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는 25년도겠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저희 믿음세무 이기영 세무사, 우리 유튜브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세무 이기영 세무사였습니다.